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이제 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절세 계좌인 ISA 계좌로 투자를 했던 ETF 배당 투자, 현재 연배당 1천만 원까지 달성을 했는데 관련 내용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배당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이 세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자가 배당이 어떤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셔서 관련된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당의 만장 ISA 계좌입니다.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이 약 6천만 원이고요. 가입 한도는 1억입니다. 즉 ISA 계좌는요,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관이 가능하고 5년간 최대 1억까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약 6천만 원까지 납입을 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25년도 올해 현재까지 받은 배당금은요, 약 1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매달 80만 원대 또는 90만 원대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받았고요. 이번 화면은요, 제가 25년도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 내역입니다. 1월 달에는 약 60만 원 정도였는데 2월, 3월부터는 이제 80만 원대로 올라갔고요. 최근에 11월, 12월 달에는 90만 원까지도 배당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누적으로 약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요. 월별 배당금 흐름을 보더라도 1월 달에서 2월 달 올라온 다음부터 꾸준히 배당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누적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룰 Q&A에서도 이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절세 계좌인 ISA 계좌 특징 간단히 좀 체크해 보는데요. 만 19세 이상 개설 가능하고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연간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 투자 가능하고요.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까지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코덱스 타이거 같은 레버리지 ETF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당 ISA 계좌는요, 일반형의 경우에는요,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손익통상이 가능하고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해당 계좌에서 수익이 900만 원이 난 종목이 있고 또 마이너스 900만 원 난 종목이 있을 경우에 두 개를 매도했다. 그러면 수익과 손실은 0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손익통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과세되는 수익금이 1천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형은요, 20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수익금이 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해지할 때 분리과세 9.9%니까 80만 원의 세금만 적용되고 끝입니다. 그냥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라든지 금소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해당 IS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배당의 만장이 IS 계좌에서 투자하면서 느낀 거 세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ETF 배당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절세 계좌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보료에 영향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무조건 사용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누적 배당금은 우상향입니다. 배당금은 많거나 적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배당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상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달에 두 번 따박따박 배당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요, 여러분들 24번의 배당 월급이 들어오죠. 그럼 1년 중에 24번은 기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쇼핑을 하거나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먹거나 이렇게 돈을 지출해야지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배당 월급은요, 내가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즐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투자라는 거죠.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평생 근로소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근로소득도 있지만 자본소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네, 저희 형님, 누나, 동생분들 수십 년간요.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근로소득 많이 받아오셨을 거예요. 이제는요, 자본소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유튜브 댓글 Q&A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68년생이고 지난 7월부터 연금저축계좌에 큰돈은 아니지만 제 형편껏 매월 100만 원 정도씩 미국 지수 ETF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만장님 영상을 보고 난 후 배당 ETF에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먼저 좀 해보았는데요. 68년생 구독자님이시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를 모아가고 계신다. 그런데 월배당 ETF를 또 한다면은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의 영향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들은 그런 이유에서 배당주를 투자하지 말고 지수 성장주를 모아서 퇴직 후에 자가배당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우선 지금 뵈니까 미국 지수 ETF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연금저축계좌 자체는요, 배당금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보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절세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배당금은 이러한 금소세, 건보료에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분들이 배당주 투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반 계좌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라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연금저축계좌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SA 계좌에서는요, 금소세하고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은 그것이 오해가 있든 없든 그냥 배당주 투자하지 말고 지수 성장주를 모아서 퇴직할 때 적당한 양을 매도해서 자가 배당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100 ETF를 1000주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한 10주 팔아서 이거 가지고 사용해라. 이런 것이 자가 배당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만 봤을 경우에는요. 장기적으로 이 지수 성장주가 일반적인 배당주에 비해서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요. 자가 배당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가 배당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따박따박 배당 월급을 받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요, 이론적으로 좋은 자가 배당을 한번 6개월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도 자가 배당이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자가 배당의 길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나는 자가 배당을 한번 해보았더니, 야, 이거는 진짜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런 아픔 속에서 수량을 팔아야 돼. 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번 따박따박 매월 현금 흐름 창출하시는 그 길로 가시길 권합니다.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하고 실전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법입니다. 스스로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가 배당이든 그것이 한 달에 2번 따박따박 배당 월급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 달에 한 번 커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영상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월배당 ETF의 경우에 배당금 많이 주면은 무조건 좋은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으시게끔 이런 꿀팁 영상들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요, 제가 26년도 트렌드, 특히나 월배당 ETF 커버드 콜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커버드 콜 월배당이더라도요,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ETF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앞으로도 계속 꿀팁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의 장우현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입니다. 감사합니다.